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에어비앤비 창업의 모든 것. 에어비앤비 창업 정말 가능할까? 최근 부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단순히 숙박업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도시민의 주택 활용과 외국인 관광객의 새로운 경험을 연결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 절차, 등록 기준, 운영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개념과 법적 근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어비앤비는 관광진흥법 제4제 명시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 박업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가정문화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주요 조건. 운영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내국인에게는 연간 180일까지 위험 플랫폼을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의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창업 절차는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구청 등록. 관할 구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 서류인 등기부나 임대차 계약서, 벽면도 및 배치도, 주민등록 등본 등입니다.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구청은 해당 주택이 도시민 박업 기준에 적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는 보통 7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2. 사업자 등록. 구청에서 등록증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에어비앤비 플랫폼 등록.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때 사업자 정보와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10월 2일부터는 영업신고증이 없는 신규 호스트의 객실 판매 금지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호스트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25년 10월 말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은 건축법상의 주택, 즉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69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관련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아울러 주택이더라도 원룸은 불가능합니다. 즉, 방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영 취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주하면서 손님을 투숙해 하려면 방이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하겠죠. 위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대상에 제외됩니다. 건축연한 30년 이하여야 합니다. 즉 1994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만이 그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은 컨디션이나 미관상 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아무래도 좋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겠죠. 운영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이 2개인 상태에서 외부인, 그것도 외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운영자의 실거주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입신고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일 경우 소유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려면 인접세대, 직상, 직하층 세대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5. 안전기준.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별 난방 설비인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대비해서 소화기도 1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6. 문제점. 요즘 부동산 사무실에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바로
에어비앤비 가능한 물건을 찾는 고객의 전화입니다. 임대차를 통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제하고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니 매력적인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에 딱 맞는 물건은 정말 희귀합니다.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이런 물건을 찾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물건을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자기 집을 숙박업으로 해서 수시로 들고 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임대인이 꺼려서 그렇고, 숙박업을 하면 이웃 세대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나 자신이 임대인과 이웃 세대 임차인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에어비앤비의 가능성과 전망. 에어비앤비는 단순한 숙박업이 아닙니다. 도시민의 주택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는 관광객 수요와 함께 숙박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업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8. 결론. 에어비앤비 창업 준비만 잘하면 기회입니다. 대상이 아주 희귀한 만큼 하기만 하면 대박나는 괜찮은 사업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방식을 철저히 계획하면 부업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다만 강력해지는 규제에 대비하여 초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응원합니다.